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갑자기 애청자 여러분들 갑자기 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소환했는가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사진은 2002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의 사진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소환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추미애 씨 아들 문제 거짓 계속 이런저런 궤변과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해왔는데 하나하나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썼던 소설이 그야말로 소설임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자 이제 거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요 하는 식으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보고 가족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추미애 법무장관 부부입니다. 부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문건에 보면 부모님이 민원을 하여 이렇게 나와요. 민원이. 근데 통상 장사미사가 전화했으면 민원이지만은 당시 집권당 대표가 민원을 했으면 민원이 아니라 청탁이고 외압이고 압박이고 압력입니다. 어쨌든 추미애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장경태 의원이란 친구는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 저도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다른 김중건 캠프에 있었습니다만은 노무현 후보 그랬죠. 이인재 후보하고 맞붙었을 때 이인재 후보 측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의 장인 즉 권양숙 여사의 친정 아버지 과거 남노당 적치하에서 남노당 생활하고 결국 전향하지 않고 옥사한 그 장인 이야기를 갖다가 막 줘줬습니다. 그때 노무현 후보 나와서 그 유명한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름 얼굴도 모르는 장인 때문에 평생을 함께 살아오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 말입니까? 와 터지면서 그걸로 사실은 승부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이인재 후보는 뭐 딴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니까 당시 민주당 대의원들은 DJ, 당시 총재는 DJ였습니다. DJ가 평생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또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후보하고 처지가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당시 김근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친형 둘이 강화도에 살다가 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런저런 그 당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쭉 진행해왔던 우리 사회,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 모친께서 YS의 모친이 북한의 공비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공의식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는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DJ 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에서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의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던 겁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만은 노무현 후보의 특기가 뭐냐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받고 자기가 지경이 궁색해지면 확 다른 이야기로 국면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인재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언제 이인재 후보가 권양숙을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확 국면을 전환하는 특유의 그런 수법들을 써왔죠.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슬슬 나와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설훈 의원 바로 며칠 전 이런 얘기했죠. 굳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유명한 저명한 모친을 두었기 때문에 군대 간 것을 상찬해야 된다. 즉 상을 주고 칭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자가 설훈이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문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건에 보면 뭐 제가 뒤에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그 문건에 보면 부모님의 민원에 따라 즉 부모 집권당 대표가 어떻게 되었던 육군 상사한테 뭐 전화를 했으면 육군 상사는 기절 초풍했겠죠. 그런 문건들 국방부에서 문건이 나오자 서른씨 오늘 말을 180도 바꿨어요. 오죽했으면 추미애 부부가 민원을 했겠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민원은 아닙니다. 외압이고 청탁을 넘어서 외압이고 압박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아들 의혹 결정적 제보가 있다. 그 제보가 있으면 우리 주호영 의원, 주호영 대표도 빨리 공개하십시오. 물론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현재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양파 한 껍질 까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양파 한 껍질 까지고 밑도 끝도 없이 까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나름대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갖다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나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즉 특임검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니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추미애 씨가 오죽하면 자기 아들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부지검장을 갖다가 법무 차관으로 갖다 쓰고 흔한 얘기로 추미애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를 갖다가 동부지검장으로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무려 올 1월에 고발된 사건이 8개월 지나도록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부터 갑자기 속도를 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그 문건에 보면 당시 군의관 은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굳이 병가를 내서 민간 병원에서 하겠다 하여 뭐 점점점 나옵니다. 그야말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갈수록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오늘 또 나왔죠.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뭐 추벽 무슨 증후군인가? 그거로 군대도 못 갈 거 억지로 갔다는 그 추미애 아들은 전북 현대모터스라는 프로축구단의 인턴으로 지금 근무 중에 있답니다. 60대 1의 경쟁을 뚫고 인턴 근무 중에 있답니다. 프로축구단 인턴이라는 게 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인턴이겠습니까? 그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인턴은 그야말로 뒷 잔심부름 하루 종일 갔다가 서 있어야 되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무릎 아파서 군대도 못 갈 사람이 어떻게 프로축구단 인턴에 근무하고 있는지 또 이것도 지금 당장 아니면 국정감사 아니면 특검 아니면 뭐 청문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현대모터스 전북 현대모터스라는 프로축구단 즉 현대가 오너인 현대그룹이 오너인 프로축구단의 인턴 60대 1의 경쟁 뚫고 왔는데 또 다른 청탁은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대모터스 인턴 간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정유라가 생각나는군요. 삼성에서 최순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 몇 마리 사줬다라는 것 하고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지금 막강한 법무장관인 추미애 씨 아들을 갖다가 프로축구단 인턴으로 채용한 것하고 상관관계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다시 한번 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얘기하냐니까 뭐 하도 말이 말 같지 않은데 보면 아까 그 아들이 이제 흔한 얘기로 이제 민원실을 통해서 압박을 넣은 것이 들통이 나자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지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면 진중권 교수가 아주 콕 찔러서 얘기를 잘했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부정 청탁 없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 안 되나 봅니다. 표창장 위조 없이는 모녀 관계 유지가 안 되고 이건 정경심 조민 이야기입니다. 인턴 증명 조작 없이는 부자 관계 유지가 안 되고 이건 뭐냐 하니까 조국 그리고 조국 아들 간의 문제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가족관계 자체가 부정으로 이루어진 집단인가 보죠. 부정을 안 하면 바로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점점점. 참 보면 진중권 교수 말은 톡톡 잘 써요. 사회다 발언입니다. 그리고
당초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추미애 법무장관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죠. 그 당시 이제 보면 핵심은 뭐였냐니까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 시절에 보좌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다. 그런 적 없다. 라고 막 옥신각신 하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 답변이 제가 그 당시 짚어드렸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거는 뭔가 있다. 사실이 있지 않다. 만약에 나중에 흔한 일 들통이 났을 경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위증이 되는데 사실이 있지 않다면 난 몰랐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이른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어디다 대고 헛소리 하는 겁니까? 장경태 의원 1983년생. 아니 군대 보낸 부모가 더 잘 알지. 근데 보좌관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좌관이 자기 자식 군대 보낼 그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추미애 법무장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보좌관이 그와 같은 개인 가족 사적인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 보좌관이냐고 오히려 야당 의원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꾸짖었던 사실이 불과 열흘 안쪽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 처음에 거짓말하다가 처음에 보면 변명하고 우기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 나오면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 말입니까? 그러면 가족관계를 단절하라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언제 추미애 씨 보러 추미애 씨 2013년인가 자신이 쓴 그 보면 뭐 자기 자서전 보면 뭐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면서요. 누가 보면 가족관계 단절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군대 보낸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들 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청탁하고 밀어나고 압박 넣고 그래야지 그러면 가족관계 모자지간 부자지간의 관계가 유지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핵심을 보면 이미 지금 집권 세력 내부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추미애를 옹호하려는 일부 세력이 있고 그건 결정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못한다면 정무수석이라도 나서야 됩니다. 나서갖고 민정수석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닷새, 엿새만 더 가면 아무리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모이면 진짜 주저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10월 3일 펴고 10월 4일 날 모이면 되죠. 10월 5일 날 모이면 되고 이와 같이 국민들의 그야말로 불쾌지수,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불쾌지수를 높이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장애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황이 이런데 이 결정 못하고 주물럭 그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남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추미애 그리고 추미애와 괴를 같이 한 몇몇 친구들이 가족관계를 단절하나 말이냐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미 더 큰 범여권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에 대한 이른바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보면 나오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지금 법률 관계를 갖다 검토하고 있다. 근데 어제 수석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민정수석은 아니고 국민소통수석 확인해 드릴 수 없다. NCND 사실상 긍정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알게 모르게 슬쩍슬쩍 보면 공식 문건 자료를 갖다가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요청에 회답하는 형태를 통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갖다가 점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추미애 장관 목과 발목을 올가매고 있는 올무는 점점점 더 살속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보면은 본인은 버틸 수 있고 본인은 지금 보면 권력에 취해서 검사들도 내 말 들어. 물론 자기 앞에 있는 몇몇 검사 말 듣겠죠. 라고 착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 검찰의 사실상 포토라인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아마 추석 연휴 전에 올지 추석 연휴 끝나고 올지 우리가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